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알츠하이머를 앓고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전 씨가 숨지면 수사가 멈춘다는 걸 알고 있는 가족들이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상 또 법률의 일반 원칙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 소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법 자체는 이제 무효인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전에도 전두환법을 추징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한 사례가 있어요. 뭐 지금은 전우원 씨가 병원에 있는 걸로 뭐 추정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폭로를 이어가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빨리 사망하길 바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 전두환 씨가 숨지면 수사가 중단될 것이다. 아하. 사망을 바랬다. 심지어 암살 시도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이 겁니다. 수사를 멈추기 위해서. 맞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알츠하이머를 앓고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전 씨가 숨지면 수사가 멈춘다는 걸 알고 있는 가족들이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희연 평론가. 자, 어쨌든 전우원 씨의 주장이라는 전제를 깔고요.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너무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우원 씨는 이제 집에서 자기 부모님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듣고 있었겠죠. 그러면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하더라. 왜냐하면 당시 전두환 그 할아버지가 이제 박근혜가 이제 최태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이게 신분이 있을 때 자꾸 떼놓으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잘 안 듣더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나 일가 가족 입장에서는 계속 추징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비자금 수사가 계속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이런 정부보다는 그래도 뭔가 결이 같을 것 같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 이런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안 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축적한 비자금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 일단은 전우원 씨의 주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전우원 씨가 하는 주장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요. 바로 검은 돈, 비자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우원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중 한 명을 시켜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자에게 뒷돈을 챙겨서 그 자금으로 회사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실소유주는 경호관이신데 이제 회사를 만들자마자 이제 주식 양도를 저와 제 형에게 엄청난 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기업을 잘 운영하는 인간이 갑자기 무슨 봉사라도 하듯이 우리 집안에 돈을 갖다 바치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절대 저희 집안으로 그리고 실제 그 검은 돈의 원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 기자, 지금 전 씨가 얘기한 데이터 보안센터, 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죠? 그렇습니다. 이 회사 이번 폭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우원 씨는 전두환 씨의 경호원이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산을 빼돌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저와 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이 박상아에게 갔고 그 지분을 전재용 씨가 쓰고 계십니다. 지인들이 다 공범들이에요. 지인들에게 돈을 먹이고 그 사람들도 돈을 받는 게 좋으니까 범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돈 세탁을 도왔던 겁니다. 제가 어디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진실을 밝히다 갈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더 많은 진실이 알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웨어밸리라는 업체 2001년도에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이 손삼수 씨가 대신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삼수 씨요? 자, 네. 그럼 이 손삼수 씨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손삼수 씨는 이 전두환 씨의 경호원 출신입니다. 아하. 원래는 군인 출신이고 전두환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각종 일을 하고 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두환 씨 측근은 이미 과거 수차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비자금 흐름은 이미 모두 확인이 됐다라며 이 전우원 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업체는 해당 수사를 받고 5억 5천만 원을 환수한 상태입니다.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우원 씨의 폭로 연일 계속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5.18 기념재단이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검은 돈을 환수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현행법상 고인의 사망으로 이 추징금 환수는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이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죽었을 때도 이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김광석 변호사. 제가 네. 두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두환 씨의 돈이 그 일가에게 불법 증여 형태로 넘어갔다면, 만약에 이게 불법 증여가 됐다면 이거는 추징이 가능한가요? 일단 그 유산 불법 증여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온다면 그건 추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재산을 발견을 해야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납 추징금이 922억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재산 자체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빼돌렸다랄지 아니면 그 재산을 받아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뭐 지금 문제되는 게 뭐 미국에서 와이너리라는 뭐 그런 뭐 회사를 만들어서 뭐 포도주를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죽으면 이런 것들 추징하도록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3법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제 그 범죄 수익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했을 때 이제 그걸 또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도 다 추징을 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추진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헌법상 또 법률의 일반 원칙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 소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법 자체는 이제 무효인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전에도 전두환법을 추징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별 문제 없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물론 약간의 법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특히 이후에 일어나는 범죄 수익에 의한 창출이랄지 은닉이랄지 이런 걸 처벌하게 되면 또 소급입법이라는 걸 또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계선상이 있긴 하지만 뭐 이 3법이 통과되면 뭐 재산만 발견되면 추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우원 씨 폭로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일단 전우원 씨가 말하는 것 자체는 물론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약간은 이제 마약 중독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 진술 전체가 이제 100%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진술을 보면 뭐 돈을 빼돌리는 방법이랄지 뭐 페이퍼 컴퍼니 설립했다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직접적 나서서 내사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시민단체에서 특히 5.18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고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검찰이 빨리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일반적으로 수사 단서는요. 소문이나 언론 보도나 아니면 고발, 고소 이런 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